2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상 대화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한 뒤 그 시기에 볼 수 없는 모습, 즉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시된 대화를 살펴보면 사학, 즉 천주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승훈이 잡혀 죽었다. 청약종도 죄인으로 몰려 처형되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단서를 통해 이 대화는 1801년 순조 때 일어난 신유 박해, 즉 조선 후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객주.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숙종 이후 전국적으로 유통된 화폐입니다. 조선 후기의 상업활동을 보여주는 모습이므로 적절한 보기입니다. 2번 인삼무역으로 크게 수익을 본 송상. 송상, 즉 개성상인은 조선 후기 인삼 재배와 유통, 그리고 청일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상업활동으로 이 역시 적절한 보기입니다. 3번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주조하는 장인. 주자소는 조선 전기 태종 때 설치된 관청입니다. 개미자는 15세기 초 조선 전기의 금속 활자입니다. 지금 문제의 배경은 19세기 초 조선 후기 신유 박해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시대가 전혀 맞지 않으므로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고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고추와 담배는 조선 후기에 널리 재배된 상품 작물입니다. 조선 후기 농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므로 적절한 보기입니다. 5번 저작거리에서 한국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전기수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존재로 한글 소설을 읽어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특징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적절한 보기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화가와 작품을 제시한 뒤 그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 그리고 작품 이름으로 연소답청, 또 화가의 호인 해원이 등장합니다. 이 단서들을 통해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 풍속 화가 해원 심윤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윤복의 작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김득신이 그린 풍속화로 고양이와 닭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인 파적도입니다. 2번은 개항기의 화가인 김준근의 풍속화 중 하나로 신부와 신랑이 초례를 치르는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3번은 신윤복의 월화정인입니다. 월화정인은 달이 떠있는 밤, 담장 옆에서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해원 신윤복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의 풍류와 남녀 간의 애정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단원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로 농민들의 노동과 양반지주의 모습을 대비해 묘사한 작품인 벼타작입니다. 5번은 조선 전기 문인 화가인 강희안의 작품인 고사관수도입니다.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선비를 그린 문인화입니다. 따라서 신윤복의 작품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사료에 나타난 상소가 올라간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외인들은 양적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강화가 불가함을 말하고자 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일본을 서양과 동일시하여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 즉 지부복골 척화소의 내용입니다. 이 주장을 대표적으로 펼친 인물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의 최익현입니다. 따라서 이 상소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전후에 올라간 상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즉위는 1863년, 신미양요는 1871년, 갑신정변은 1884년, 을미사변은 1895년, 러일전쟁 발발은 1904년, 국권피탈은 1910년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므로 1871년 신미양요 이후 1884년 갑신정변 이전 시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의 나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사료에 제시된 정책이 시행된 시기, 즉 중건 시기와 관련된 사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료를 보면 경복궁 중건 그리고 원납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경복궁 중건과 원납전 징수는 모두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은 1863년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정권을 장악했고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할 때까지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료의 시기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흥선대원군 집권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청일전쟁은 1894년의 사건으로 흥선대원군 집권기보다 훨씬 뒤의 일입니다. 2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삼정이정청은 1862년 임술농민봉기 이후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3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거문도 점령은 1885년, 역시 흥선대원군 집권기와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4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김기수의 수신사 파견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고종 친정 이후의 사건입니다. 5번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는 1866년 병인양요의 내용으로 정확히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밑줄에 제시된 장정이 체결된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청상인이 양화진과 한성의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조선의 상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장정은 바로 1882년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이 장정은 1882년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체결되었습니다. 이 장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청 상인이 개항장이 아닌 한성까지 들어와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고 허가를 받으면 내륙에서의 상업활동, 즉 내지 통상권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조선 상권을 둘러싸고 청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은 이모군란 직후인 188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장정의 체결 배경을 정확히 설명한 보기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거중조정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거중조정 조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입니다. 3번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방공령 규정은 조일 통상장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4번 부산항과 원산항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의 결과입니다. 5번 외국인을 재정고문으로 두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으로 메가타와 스티븐슨이 파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시 안내문 형식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와 관련된 운동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기록으로 되살아나다, 부패한 지배층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봉기했던 가, 그리고 전시 유물로 전봉준 공초, 가보군정 실기, 사발통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통해 이 문제는 통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봉준 사발통문은 통학농민운동 가운데서도 고부밀란과 봉기결의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사발통문이란 누가 주도자인지 알 수 없도록 참여자들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빙 둘러 적은 통문을 말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 보기는 보안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안해는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며 활동한 단체로서 통학농민운동과는 시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2번,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이 보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총독부의 방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모금이 저조해지며 실패했습니다. 3번,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천하였다. 통학농민운동 당시 전주 화약 이후 농민군은 농민자치조직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탐관오리 축출, 신분질서 개혁, 부세제도 개혁 등을 담은 패정개혁안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통학농민운동의 핵심적인 활동을 정확히 설명한 보기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보기는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 진공작전 실패 이후에도 전국,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의병 투쟁이 계속되었고, 이에 일본은 1909년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해 많은 의병과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5번, 상황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 보기는 임술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862년 철종 때 발생한 임술농민 봉기 당시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통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신문기사 형식의 사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신문의 제목은 역사신문이고 기사 내용에는 독립관에서 토론의 장이 열리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료에서 핵심 단서는 바로 독립관에서 토론회 개최입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을 상징하기 위해 독립문을 건립하고 청의 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조하여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며 민중개몽운동을 진행한 단체입니다. 이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보기는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자강회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로 교육진흥과 산업개발을 강조했지만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아닙니다. 2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보기는 천도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도교는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개몽에 힘썼습니다. 3번,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외교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919년 이후의 내용으로 독립협회 활동 시기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4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 관료, 학생, 시민이 함께 참여했고 헌의육조를 통해 재정공개, 충추원 개편, 자주적 개혁 등 관민협력에 기반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계몽서적을 보급하기 위해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이 보기는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단체로 태극서관을 통해 계몽서적을 보급했습니다. 따라서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화형 사료, 즉 토론 장면을 제시하고 이 자료에 나타난 개혁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의 말풍선에는 구본 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내세워 추진한 개혁, 자주 독립과 근대화에 필요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료에서 핵심 단서는 바로 구본 신참입니다. 즉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되 새로운 제도를 참고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된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는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무개혁은 고종이 황제에 즉위한 이후 추진한 개혁으로 황제권 강화를 바탕으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였으며 황제 직속의 원수부 설치, 무관학교 설립, 근대적 공장, 회사, 은행 설립, 토지조사와 지계 발급 등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국 기무처를 두었다. 이 보기는 1차 가보개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국 기무처는 가보개혁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광무개혁과는 시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2번 행정기구를 6조에서 8하문으로 개편하였다. 이 보기도 1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조선의 전통 행정체계였던 6조를 폐지하고 8하문 체제로 개편한 것은 가보개혁의 결과입니다. 3번 근대식 무기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기기창은 1883년에 설치된 근대식 무기제조 공장으로 개항 이후 군사 근대화를 위해 추진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광무개혁 이전의 정책에 해당합니다. 4번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광무개혁 시기에는 양전사업, 즉 토지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근대적 토지 제도를 확립하고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광무개혁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사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반포된 개혁 강령입니다. 광무개혁과는 시기적으로도 추진 주체와 성격 면에서도 다릅니다. 따라서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개항 이후 도입된 근대 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배제학당, 광해원, 한성전기회사, 원각사와 관련된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게 되면 교육 입국 조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선교와 계몽을 목적으로 세운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아닙니다. 니은 알렌의 건의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다. 이 보기는 광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광해원은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알렌의 건의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이후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니은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오가는 전차를 운영하였다. 이 보기는 한성전기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1899년 한성전기 회사는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이는 개항 이후 도입된 대표적인 근대 교통수단입니다. 사진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디귿도 옳은 설명입니다. 니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상영하였다. 원각사는 1908년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 은세계,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된 곳은 단성사로 원각사와는 다른 극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니은 디귿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수업 과제 화면 형식의 사료를 제시하고 제시된 맥락 속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과제 안내에는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다라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료의 핵심 단서는 바로 외교권 강탈과 통감부 설치입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는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과 그에 대한 국내외의 저항과 대응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자료 속에서 가에 들어갈 사건을 고르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에는 신돌석이 평민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나철과 오기호가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했으며 이재명이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외교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김홍집 조선책략을 가져오다. 김홍집은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청의 외교전략서인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이는 개항 초기의 개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을사늑약 이후의 상황과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2번 김옥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는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화당 정부 수립을 시도했습니다. 이 역시 을사늑약 이전의 사건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김윤식 영선사로 청에 다녀오다. 김윤식은 1881년 정부의 개화 정책에 따라 영선사로 청에 파견되어 근대적 무기 제조 기술 등을 배워왔습니다. 이 또한 개항 초기 개화 정책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육일준 조선 중립 화론을 건의하다. 육일준은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1885년 열강이 조선을 보장하는 조선 중립 화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을사늑약 이전의 상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이상설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가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이는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이 취한 대표적인 외교적 저항으로 사료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신문기사 형식의 사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식민통치 방식과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의 제목은 신문기사로 보는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며 기사에는 불기 5개, 솔잎 한 줌의 태시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료의 핵심 단어는 바로 조선퇴영령, 헌병경찰제입니다. 조선퇴영령과 헌병경찰제가 시행된 시기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기입니다. 이 시기
일제는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했고 범죄 즉결례를 통해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을 했으며 조선 퇴영령을 통해 조선인에게만 퇴영을 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관리뿐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여 사회 전반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높은 이율의 소작료에 반발하여 일어난 소작쟁이입니다. 1920년대 이후 사회경제운동에 해당합니다. 1910년대 무당 통치기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2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하는 교사.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는 일제가 사회 전반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 관리뿐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습니다. 이는 헌병 경찰제를 바탕으로 한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잡지 어린이의 시를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잡지 어린이는 1923년 방정환의 주도로 창간된 아동 잡지입니다. 이는 문화통치기의 민족문화운동에 해당합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기와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4번 토월해에서 연극공연을 준비하는 배우. 토월해는 1923년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근대극 단체입니다. 이 역시 1920년대 문화통치기의 모습입니다. 5번 경성고무여자직공조합의 파업을 취재하는 기자. 경성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은 1923년에 발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노동자 동맹 파업입니다. 이는 1920년대 노동운동에 해당합니다. 무단통치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에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하는 교사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법령 조문 형태의 사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의 성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소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내선 공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료의 핵심 단서는 바로 보통학교 수업연한 6년, 내선 공통을 내세운 교육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이 자료는 1922년에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등하게 교육하겠다는 명분 아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사범학교와 대학 설립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어 상용자, 즉 일본인과 친일파는 소학교, 일본어 비상용자, 조선인은 보통학교로 구분하는 등 차별교육이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2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국권 회복을 위해 해조신문이 창간되었다. 해조신문은 1908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창간된 해외 한인신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일제의 교육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번 평양 숭의 여학교에서 송죽회가 결성되었다. 송죽회는 1910년대 결성된 항일 비밀 여성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령 자체나 그 결과로 나타난 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메가타이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보기는 1905년 화폐정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제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경제정책입니다. 4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회사령은 1910년대 공포된 법령으로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경제억압 정책입니다. 5번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창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자 조선인들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상제 이승훈 등이 중심이 되어 1923년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인물 중심의 서술형 사료를 제시하고 사료 속에서 언급된 가 단체의 성격과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의 제목은 기억해야 할 대한 외국인이며 헝가리인 마지아르의 활동을 통해 그가 도움을 주었던 독립운동단체 가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핵심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원봉 1919년 지린선 일제식민 통치기관 파괴, 요인 처단, 폭탄 제조 이 단서들을 종합하면 김원봉이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항일 무장투쟁단체인 의열단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보기는 이회영, 이상용, 이동영 등 신민의 인사들이 1911년 서간도 삼원보에 설립한 신흥 강습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흥 강습소는 이후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였으나 이는 신민회의 활동으로 의열단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보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미국에 설치한 구미위원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임시정부의 외교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열단을 무장의열투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3번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 보기는 1932년 한인애국단 단원인 이봉창의 의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한 단체로 의열단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4번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 이념과 활동 방침을 밝혔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의열단은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폭력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 식민통치기관 파괴와 일제 고관 및 진일파 처단을 목표로 활동한 단체입니다. 사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이 보기는 1912년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내세워 고종의 황제 보기를 추구한 단체로 의열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사파와 설명문을 함께 제시한 사료를 통해 해당 자료가 가리키는 운동의 성격과 전개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의 제목은 사파로 보는 한국사이며 설명문에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 일제가 제2의 3.1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탄압,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료의 핵심 단서로는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 토산품의 용, 자본가 이익 추구라는 비판, 이 단서들을 종합하면 이 자료는 1920년대 전개된 물산 장려운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확산되었다. 이 보기는 1907년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번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추진하였다. 이 보기는 1926년 발생한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전개되었습니다. 3번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각지에서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조직되어 토산품 애용, 근검 절약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 보기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관회는 이 운동 당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5번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 보기는 1931년 강주룡의 고공농성 투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노동운동의 사례로 물산장려운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파와 설명이 가리키는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인물의 회고, 형식, 사료와 문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에 들어갈 여성운동 단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체의 성격과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료의 핵심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27년 결성, 여성운동 단체, 강령과 규약,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 옹호, 이 단서들을 종합하면 이 자료는 신간의 결성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근우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 1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 보기는 천도교의 사상, 문화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잡지를 통해 계몽 활동을 전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근우회의 성격이나 조직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2번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확당을 설립하였다. 이 보기는 1886년 설립된 이화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개항기 여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좌우를 아우르는 민족협동전선으로 결성되었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근우회는 신간의 결성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단체들이 연합하여 민족협동전선 형태로 결성된 여성운동 단체입니다.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여성의 사회적 법률적 차별을 폐지하고 조혼, 인신매매를 금지하며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정답입니다. 4번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 이 보기는 1930년대 전개된 조선학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이 보기는 1898년에 발표된 여권 통문에 대한 설명으로 근대 초기 여성 인권 운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독립운동가 부부의 활동을 소개한 인물 사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료 속 가에 들어갈 단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 단체와 관련된 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료를 보게 되면 한국광복군 창설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이 보기는 신민회 계열 인사들이 만주 지역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의 설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사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3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4번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무장투쟁을 펼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4년 직할 부대로 육군 주만 참의부를 결성하였습니다. 5번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사료 편찬회를 설치하여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기 형식의 사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특정 통치 시기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날짜가 적힌 일기 형식의 글이 제시되어 있으며 글의 내용 속에서 당시 조선인의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일본의 동화 정책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사료의 핵심 단어는 중일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한국 시민의 서사,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정책, 미나미 총독의 통치, 이 단서들을 통해 이 사료는 1930년대 이후에 일제가 실시한 민족 말살 통치, 그 중에서도 한국 시민화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족 말살 통치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보기는 1925년에 체결된 미스야 협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1920년대 무단 통치 시기 사건입니다. 2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어 사회주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3번 조선사 편수회가 조직되었다. 조선사 편수회는 1925년에 설치된 식민사관연구기관으로 역사 왜곡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는 문화통치기의 정책입니다. 4번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표되었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민족말살 통치기에는 한국시민화 정책과 함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강제 동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44년에는 여자정신근로령을 제정하여 많은 조선인 여성들을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사료의 시대적 배경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토지 수탈과 이주 정책과 관련된 초기 식민 통치 정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일제강점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주제로 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강의 주제 중 제3강에 들어갈 내용, 즉 일제강점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일제강점기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면 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몸빼 전시체제의 일상생활. 이 내용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여성들에게 몸빼 착용을 강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후반의 전시동원체제와 일상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강의 주제와 적절합니다. 2번 라디오 방송, 연애오락의 유행. 일제강점기에는 잡지, 신문, 라디오, 영화 등의 매체가 보급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문화와 오락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 유입과 일상 변화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3번 경평축구대, 스포츠의 대중화. 1929년 경성과 평양을 대표하는 축구단이 참가한 경평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도시를 중심으로 근대 스포츠가 대중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번 새마을운동,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농촌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와는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모던걸, 전통적 여성상을 탈피한 신여성의 등장. 일제강점기에는 서양식 복장을 하고 쇼핑과 외식을 즐기는 모던걸, 모던보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근대 문화의 유입으로 나타난 새로운 생활 양식과 가치관 변화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해방 직후 정치 상황과 관련된 사료를 읽고 사료 속 가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 또는 단체의 활동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료에는 여운형, 해방 직후 민족해방, 학생훈련과 청년 조직에 간섭하지 말라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는 여운형이 해방 직후 1945년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그 이후 전개된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신안공사를 설립하였다. 신안공사는 미군정이 1946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일제히 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번 좌우 합작 7원칙을 제시하였다. 좌우 합작 7원칙은 1946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3번 한인국방경위대를 창설하였다. 한인국방경위대는 194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직된 해외 한인 군사 조직입니다. 대일 전선 참여와 미군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4번 남북협상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남북협상공동성명서는 1948년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협상의 결과입니다. 5번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된 후 해산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이 이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조선인민공화국은 해체되었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역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가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사진과 설명을 통해 특정 현대사의 사건을 파악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림에는 비석이 쓰러진 채로 남아있는 제주도의 현장 사진이 제시되어 있고 설명 문장에는 이곳 제주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토벌대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서는 제주,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토벌대에 의한 주민 희생입니다. 이 단서들을 통해 이 문제는 1948년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기 중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향토예비군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 향토예비군 창설은 1968년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2번 조봉암이 간첩 혐의를 받아 사형되었다. 이는 1958년에서 59년 진보당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병되는 원인이 되었다. 유엔군 파병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의 사실입니다. 4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허정 과도 정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의 사실입니다. 5번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제주 4.3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시된 답사 계획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즉 가부터 마까지 제시된 장소들이 속한 지역과 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료의 제목은 답사 계획서이고 주제는 내포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찾아서입니다. 답사 경로를 보게 되면 남연군 묘, 윤봉길 생가, 수덕사, 임존성, 추사고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예산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에 대해 찾아본다. 19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설명으로 연결이 적절합니다. 이번에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조사한다. 1932년 한인애국단 단원인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장교와 군인들을 처단한 사건으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 고려시대 건축물의 공포 양식을 알아본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공포를 기둥 위에만 올린 주심포 양식의 건물입니다. 지붕은 책을 펼친 듯한 인자 모양의 맞배 지붕을 얹었고 기둥은 가운데가 볼록한 배흘림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3번 또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4번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 파악한다. 백제 멸망 이후 흑치상진은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켜 당군을 격퇴하면서 200여 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의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한 인물을 검색한다.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한 인물은 기대승입니다. 추사 고택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의 고택이므로 기대승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탐구 활동은 5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시된 말풍선 속 설명을 통해 가나다에 해당하는 헌법 개정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3개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의 설명을 보게 되면 중임 제한 규정을 두되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1954년 제2차 개헌, 즉 4.4.5입 개헌의 특징입니다. 이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이었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간선제,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이 세 가지는 모두 1972년 제7차 개헌, 즉 유신헌법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달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이는 1987년 제9차 개헌, 즉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직선제 개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의 가 이승만 정부, 나 박정희 정부, 다 1987년 9차 개헌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자료에 제시된 정책과 단서를 통해 어느 정부 시기의 모습인지 파악하고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적 장면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최초로 설정된 개발 제한 구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경부 고속국도를 준공하는 등 경제 발전에 힘쓰던 당시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70년에 진행한 경부 고속도로 준공, 그리고 1971년 진행하였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의 설정입니다. 이 두 정책은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국가주도 개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을 취재하는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노선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 그린벨트 지정과 같은 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과 정확히 같은 흐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이승만 정부 초기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3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는 장관. 한중 FTA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체결되었습니다. 4번 금융실명제 실시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 직원.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시행되었습니다. 5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 금모으기 운동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개된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료에 제시된 사건과 발언을 통해 어느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통령은 오늘 한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헝가리를 방문하였습니다. 헝가리는 우리 정부의 북방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7.7 선언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서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북방 정책, 7.7 선언, 헝가리 방문입니다. 이 단서를 종합하면 1988년 7.7 선언을 발표하고 북방 정책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 내용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7.7 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화해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이므로 정답입니다. 3번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남북 교류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 남북상설협의기구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성과입니다. 5번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단 교환 방문은 1985년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자료에 제시된 연호와 그 연호를 사용한 왕을 정확히 연결한 뒤 그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영락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나의 건원은 신라 버풍왕, 다의 인안은 발해 무왕, 라의 광덕 준풍은 고려 광종, 마의 융희는 조선의 순종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준으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옳은 설명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신라의 군사를 파견해 왜를 격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 영락의 주인공인 광개토 대왕과 연결되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이번에 나, 금관 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건원은 버풍왕의 연호이고 버풍왕 시기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흐름 속에서 금관 가야를 병합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도 옳은 내용입니다. 3번에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장문휴의
산둥반도 공격은 발해 무왕 때의 대표적인 대외 활동입니다. 다의 인한, 즉 발해 무왕의 연호이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4번 라,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광덕, 준풍은 고려 광종의 연호입니다.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5번의 마, 전제군주제를 명문화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왕은 고종입니다. 하지만 자료의 마, 융희 연호의 주인공은 순종입니다. 즉 연호의 주인공인 순종과 업적의 주인공인 고종이 서로 다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상입니다.